네. 식사는 하셨죠? 여러분 밥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 제 몸이 이렇지만 밥을 잘 못 먹어요. 생각보다. 밤에 술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되지. 생각보다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일을 하게 되시면 끼니를 잘 못 드실 거예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거든요. 여자 노무사님들이 욕심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집에 잘 안 가더라고. 네. 저희 노무사님들도 다 여자거든요. 저희 노무사님 다 여자인데 집에 잘 안 가. 네. 욕심도 많고. 그래서 자기 건강을 해치는 그분들 또 저녁을 안 드시더라고요. 살찔까봐. 네. 살은 찌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앉아서 일하는데 어쩔 수 없죠. 네. 개인적으로는 여자 노무사님들이 남자 노무사님보다는 더 꼼꼼한 것 같습니다. 일도 잘하고. 오히려 남자 노무사님들이 생각보다 좀 개업 욕심이 없으면 조금 그렇게 선호받지 못해요. 생각보다. 나중에 수습 구하실 때 알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 노무사님들 더 잘 채용돼요. 저는 수습 끝나자마자 개업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미친놈인데. 그래서 저는 촌놈 출신이어가지고 강남에 사무실을 얻고 싶었거든요. 내 돈을 못 들어가겠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새빵살이를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남의 법인에 파트너십으로 들어가는. 그때 분담금이 70만 원이었는데 제가 원래 자문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15만 원짜리. 그것도 부가세 포함. 돈이 너무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1년 살았던 것 같아요. 한 달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에 150 벌어서 월세 내고 뭐 하면 없죠. 마이너 통장은 다 찼지. 그렇다고 자존심 상해서 누구한테 말은 못 하겠지. 이제 동생이 좀 일찍 사회생활을 했었습니다. 동생 카드를 좀 썼었죠. 그때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굳이 안 갚아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게 뭐 자리 잡힐 때까지 조금 힘들었어가지고 이게 되게 환상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 업종이 빈부격차가 되게 심합니다. 어차피 식사 드시고 오셨으니까 조금 잠 좀 깨고 하려고 하면 정말 잘 버는 사람 잘 벌고요. 못 버는 사람은 진짜 못 봅니다. 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막 나와 있죠. 걔네들은 알지도 못하는 거고 정말 잘 버는 사람은 정말 잘 봅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벌어. 대표 노무사님들 중에 기사 두고 다니신 분도 꽤 많아요. 진짜 잘 버는 거죠. 그런 데는 만약에 노무사님이 돼서 채용 노무사님 들어가시면 대표님을 볼 그 시간이 없을걸요? 네,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저희는 노무사님 3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분 2분 이렇게 있거든요. 5명 저 빼고. 그럼 저는 자주 보죠. 제가 안 왔으면 좋겠고 오늘 되게 좋을 거야. 지금 신났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소통은 잘 못해요. 다 여자분들이다 보니까 그냥 저는 제 방에서 이제 있고 그분들 밖에 있으니까 일 잘해 주시니까 좋죠. 네, 생각보다 여자 노무사님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되게 많습니다. 저 노무사가 예전에는 남자가 되게 조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남자 노무사님들이 의외로 숫기도 없고 약간 좀 끈기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뭐 끈기 있고 뭐 이런 애들은 이미 다리를 다 잡아서 박아놓고 있으니까. 여자 노무사님들이 오히려 꼼꼼하고 본인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영업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붙는 여자 노무사님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체계 잡고 일 잘하시는 여자 노무사님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합격하셔가지고 빨리 드십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냥 되게 솔직하게 다 말해줍니다. 저는 완전 땅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다 알아요. 다 보여요. 그래서 너무 모르니까 심지어는 막 그 노동청 가서 감독관 이게 보면 이렇게 노는 분들 계시잖아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명함 주면 감독관이 이러거든요. 이 새끼 왜 온 거야? 막 이런 느낌? 그냥 배우러 왔다고 그러면 알려줘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제가 배울 게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 게 몸에 배다 보니까 뭐 전화로 물어보거나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 저 직접 갑니다. 직접 가서 담당자 보고 우리가 이제 노무사들이 사용자 대신에 이제 무릎을 좀 굽어야 되는 일이 좀 많이 있거든요. 고기도 많이 숙이고 그런 거 해주면 되죠. 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시게 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와서 물어보세요. 다 말해드리면 다 싹 다. 그래서 제 주변에 친구가 없어. 자, 보시면 노조법인데요. 노조법은 2차 문제도 이것도 조문은 많이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요즘에 거의 판례 나와요. 판례. 그래서 요 종이 한 장짜리 있죠. 교섭창고 단위라. 조항보다는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도 어차피 시험제 다 나오고 만약에 2차 시험 볼 때는 어차피 조문이 있으니까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이거 보고 조문 찾아가는 거 진짜 쉽습니다. 근데 조문 보고 이거 그리려면 머리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이따 교섭창고 단위라 할 땐 요걸 보여줄 테니까 뭐 요거를 그냥 책상이나 독서실 앞에 이거 넣어놓으세요.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18페이지 볼게요. 총칙 들어가기 전에 노조법이라고 할게요. 그냥 노조법. 노조법은 헌법하고 조금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특히 헌법 33조 하고 그래서 헌법 33조를 빼놓고는 얘기가 좀 안 돼요. 얘네들은. 왜냐하면 헌법 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해 주려고 만든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 33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세 개인데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입니다. 자,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쉬운 말입니다. 단결, 혼자 막 이거 해달라 하는 것보단 여러 명이 해서 해달라 하는 게 더 세 보이겠죠.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로기준법 아까 4조에도 봤지만 계약 당사자는 동등한 지위로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법 규정에서 둘 사이를 동등하게 보라고 규정까지 할 정도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우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말하지 말고 여러 명이 모여서 말을 해라 해서 단결할 권리를 주는 거고, 단결할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단결했으면 뭘 얻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뭘 얻어내야죠. 그러려고 누구랑 교섭하는 거야? 사용자, 기업하고 교섭해라. 근데 사용자가 어차피 우위에 있으니까 교섭 들어와도 싫은데 나 안 할 건데? 아 몰라 이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교섭을 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권까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쟁의행위,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파업을 말하는 거고, 요 세 개는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앞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이해를 하기 쉽게. 단결권은 우리가 노동조합, 설립, 운영 요쪽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자, 단결할 권리인데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고, 우리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임원, 위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아야 되고,
그 위원들이 왜 중요해요? 교섭을 할 때 대표로 나가는 거고요. 교섭이 안 됐을 때 쟁행위를 할 때도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임원들이나 노동조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단체 교섭권은 왜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교섭은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것만 잘 해결되는. 우리는 단체 협약이라는 이런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단체 교섭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 교섭 의무도 보는 거고요. 교섭 요구했는데 양 당사자 방에 한 방이 일방적으로 땡까버리거나 그러면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해서 우리가 처벌하는 규정도 있죠. 그래서 단체 교섭은 단체 협약을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단체 행동은 뭐예요? 이것도 요거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단체 행동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용자나 기업을 교섭의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왜? 단체 협약 얻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 다 뭐다? 결과물은 단체 협약이 결과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단체 협약이죠. 그래서 노조법 관련해서는 단체 협약을 결과물로 내놓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위들 자체를, 특히 노동조합과 관련된 이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노조법이라는 특별한 법이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1조 보시면 1조가 나와요. 1조에 그냥 이게 나오면 헌법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은 헌법에 의한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 행동권을 보장해서 좋은 말 나옵니다. 또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근로자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하고, 그리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 예방, 그리고 산업평화 유지, 국민경제 활성화까지 좋은 말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 나오면 거의 맞는 말입니다. 1조를 틀리게 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2조 보면 정의인데 생각보다 노조법의 정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보시면 근로자,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뭘 둬야 되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랑 뭐가 다른지를 보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느낌이 뭐예요? 임금, 급료, 기타. 임금이 아닌 다른 수입? 쉽게 말해서 골프장 캐디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요? 골프장 캐디는 골프장에서 직접 임금을 안 받고요.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캐디피라는 걸 받죠. 그 일정 부분을 골프장에 주고 본인이 일정 부분의 수익을 챙기는, 그걸로 생활하는 자. 그래서 골프장 캐디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조금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업하실 본격적인 GS 연기나 일기 드실 때 보시겠지만 노조법상 근로자에 관한 판례는 조금 범위가 커요. 조금 범위가 큽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정의한 이유는 뭐예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한 주체를 만들기 위한 거면, 노조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뭐예요? 노조법상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즉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을 하기 위한 보호를 받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취지가 다릅니다. 그렇게. 2호 보실게요. 사용자 똑같습니다. 이건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그 사업에 관하여 근로자에 관하여 사업주가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조금 다르면 3호 사용자 단체가 있어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의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 쉽게 말해서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가 개인이었다면 노조법은 상대방이 어차피 노동조합이니까 사용자 단체도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범위가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어가 좀 익숙지 않아서 그렇지 이해만 하면 공부할 게 생각보다 적은 파트입니다. 노조법이.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근로기준법이 더 쉽다. 아니 와닿는 게 쉬운 거지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노조법은 체계만 잘 갖춰 놓으면 나중에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4호 보시면 노동조합. 이건 중요하죠. 노동조합. 왜?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게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노동조합. 누가 주체가 돼야 돼요? 당연히 근로자가 주체가 돼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근로자가 주체가 돼요. 어떻게 단결하냐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를 말을 한다. 즉 이런 헌법상 노동 상권을 위해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겁니다. 이 자주성이 왜 중요하냐면 어용 노조 때문에 그래요. 어용 노조. 들어는 보셨겠지만 사업주가 노동조합을 거의 만들다시피 해서 전혀 견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논리는 사업주를 견제하기 위해, 사업주의 경영권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주도 단결하지 않고 사업주가 뭐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정해진 게 그 밑에 가, 나, 다라, 마, 목의 사람들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에 엄청 잘 나옵니다. 많이 눈으로 발라두시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 노동조합은 누가 돼요? 주체가 근로자고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용자가 들어오면 안 돼요. 나, 경비의 주된 부분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이런 건 돼요. 우리 노조활동비가 한 달에 2억 가까이 드는데 사업주가 찬조금으로 50만 원 내요. 안 되겠지. 주된 부분 뭐 1억이면 한 9,900만 원을 사업주가 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돈에 휘청휘청 하겠죠. 공제,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것도 안 돼요. 왜? 우리는 근로조건 개선 유지를 위해서 이익사업도 하는 겁니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당연히 안 되죠. 왜? 근로자가 돼야지. 아무도 관련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내 친구 안 돼? 안 되지. 근로자가 아니죠. 그죠? 그렇게. 정치적 목적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죠? 정치 중립, 헌법의 가장 중심은 정치 중립성이에요. 정치와 관련된 건 다 안 돼요. 파업에서도 최근에는 많이 안 보는데 정치 파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당연히 정당성 없습니다. 목적에서. 그래서 요 강목은 잘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잘 나옵니다. 예, 여기도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정의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노조법은. 노동쟁의 볼게요. 이것도 눈으로 좀 많이 읽어주세요. 어렵지 않거든요. 노동쟁의가. 노동쟁의랑 쟁의행위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노동쟁의랑 쟁의행위랑 다른 겁니다. 자, 노동쟁의는 뭐냐면 노동쟁의는 약간 불씨가 탁 타오른다는 느낌이에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그러니까 쟁의행위를 뭐 이게 막 파업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단 주장에서 일단 서로 불일치가 일어난 겁니다.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를 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해 합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즉 당사자 간의 주장 간의 불일치로 발생된 분쟁 상태를 노동쟁의. 이게 계속 지속되면 뭘 해요? 근로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겠죠. 그 밑에가 쟁의행위입니다. 쟁의행위는 유형력 행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행위를 하는 겁니다.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찰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적 노무 제공 거부가 위력에 행사되는지와 관련해서 업무방해죄가 있죠. 쟁의행위는 그 논점이 조금 중요해졌습니다. 최근에 형사법 태거불응죄 나오면서 그거는 제가 수업 때는 좀 강조해 드릴게요. 쟁의행위는 그쪽을 좀 잘 보셔야 돼요. 3조 보면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거 하면서 만약에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요. 그래도 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민사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지금. 하지만 깔려져 있는 게 뭐예요? 정당할 때만 그렇습니다. 정당할 때만. 위법하게 막 깡패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겁니다. 4조 정당행위. 요게 이제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겁니다.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쟁의 기타 행위로서 1조 목적, 아까 저 1조 목적 있죠. 헌법에 노동상권 실현하고 한 정당행위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행위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받지 않아요.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것도 근데 폭력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정당성 부정됩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에서 노동조합의 뭐 노동조합 조합원 일부가 뭐 폭행을 해가지고 뭐 사업주가 쓰러지고 이러면 정당성 부정시키로 가는 게 맞아요. 2장 노동조합 보시면 5조도 시험대 나왔었죠. 이건 거의 찾는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안 쓰셔도 됐었어요. 5조 보시면 2랑 당연한 말이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죠. 당연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원하고 공무원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예. 교원하고 공무원은 우리랑 스탠스가 완전 달라요. 그리고 왜 안 나오는지 제가 설명드릴까요? 교원하고 공무원에 노무사가 대리권이 없어요. 소총심사위원회 그런 데 들어갔을 때. 왜 나와?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럴 수 있죠. 그러면 행정쟁송은 왜 나옵니까? 행정법원 변호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행정심판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2항 보시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지장을 주지 아니한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상급단체 소속 노조원을 보시면 돼요. 그게 이번에 시험제 나온 거예요. 조합활동. 상급단체에 조합원이 나와서 산업안전실시 검사를 했었죠. 그런 거. 거의 못 찾습니다. 이런 조문은. 네, 잘 보지도 않는 조문을 어떻게 1차 시험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건. 네. 사망 보시면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조합원이 해고되면 당연히 노동위원회 가는 거죠. 6조 보시면 6조하고 7조는 좀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법의 노조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법의 노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실질적 요건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 실질 요건은 앞으로 노동법 관련해서 형식적 실질 요건 중에 형식적 요건은 어떠한 신고 절차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신고증 이런 걸 받은 애들은 형식적 요건을 갖춘 거고, 그런 게 아니고 노동 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인격이 인정되면 실질 요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노조는 실질 요건이 있어요. 한데 신고증 교부를 못 받은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와 관련해서 6조 7조를 좀 보시면 돼요.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규약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노동조합은 당에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등기일로 해야 돼요. 근데 법의 노조는 뭐예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안 한 거예요. 그냥 노동 상권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노조인 거지 어떤 형식적 요건을 거치지 않은 거예요. 밑에 거는 뭐 사망은 안 보셔도 되고, 제가 당구장 표시했죠. 7조 위에 법의 노조 법인격 논점 시 명시해야 하는 법 규정입니다. 이건 만약에 법의 노조가 노동 상권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결론은 할 수 있겠죠. 근데 형식적 요건을 해서 요거 7조 명칭을 쓸 수 있느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명칭을 쓸 수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7조 보면 이 법에 의하여 설정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할 수 없다. 법의 노조 이거 할 수 있어요? 부당노동행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죠. 왜?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형식 요건이 없죠.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니까 이걸 못한다. 그러니까 법의 노조 있을 때 이걸 꼭 써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사망 보세요. 사망은 판례가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명칭도 못 써요. 명칭도 못 쓴다. 81조는 뒤에 가서 볼게요. 부당노동행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8조 조세 면제는 뭐 부과 안 하겠다 이거죠. 차별 대우 금지도 똑같으면 우리 균등처우랑 설립 볼게요. 설립. 10조는 잘 나옵니다. 1차 시험에 단골이에요. 자, 헷갈리면 읽어보면서 체크를 해드릴게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11조에 규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이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거 한번 끊으세요. 요거 한번 끊으세요. 자, 연합단체의 노동조합과 뭐 두 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두 개 단위 좀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디에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한다. 그 다음에 이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친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 특별자치도 아니고 시, 군, 구, 특별시장 그리고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그 외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뭘? 설립신고서를. 요거 세 개를 나눠서 많이 받으세요. 시험지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네. 바꿔서 많이 나와요. 바꿔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고 연합단체가 많이 나오면 연합단체. 연합단체가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이거를 많이 바꿔요. 시군구로. 2 이상의 시군구 이런 식으로. 치사하는 건데 그래도 많이 봐놓으면 안 틀립니다. 그리고 1호부터 6호도 잘 봐두십시오. 요거 무조건 나옵니다. 10조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차는. 명칭 있어야겠죠. 노동조합이 어떤 명칭인지. 그리고 이 노동조합 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수도 중요합니다. 수도. 몇 명 정도 있냐? 2명. 이런 것보다 1000명 있다. 막 이렇게. 그리고 임원 중요하다고 했죠.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명칭.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조합원 수, 주당 소재지, 임원 성명 주소. 위에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명주, 조, 소명. 뭐 이런 식으로. 뭐 앞글자를 따긴 했는데 많이 봐두세요. 눈에 많이 익어야지 1차를 풉니다. 11조 규약도 잘 나옵니다. 규약도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랑 섞어서 10조 설립신고서 규제사항하고 섞어서 나와요. 자, 규약은 뭐냐면 일단 개념을 설명드리면 일단 지금 보면 어디까지 왔냐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데까지 왔어요. 설립신고서 내려고 하죠. 근데 뭘 첨부하라고 그랬어요? 규약을 첨부하라고. 규약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 운영할 때 뭔가 규칙이나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규약은 노동조합을 운영할 때 해당 규약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약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규약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잘 봐두셔야 돼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규약은 이미 노동조합에 필요한 사항이니까 당연히 명칭이 있어야 되고요. 이 노동조합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목적과 사업이 있어야겠죠.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다음에 똑같아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있어야 되고요.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있어야 되고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연합단체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숨겨져 있는 말이 기업별 노동조합이에요. 기업별. 왜? 회사하고 교섭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회사 소속의 노동조합. 근데 얘네 혼자만도 힘이 약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금속노조. 그죠? 이런 거. 크게. 얘네가 이제 상부 연합단체라고 보는 거예요. 교섭력이 딸리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교섭 지원해주죠. 전문가들 파견해서. 그래서 노조 쪽에 일하시는 노무사님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노조 쪽에 있으니까 돈을 적게 받는다? 아니요. 저 셉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저기. 하지만 가치관이 안 맞으면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 저기는. 네, 그렇게. 네. 아는 형님이 저쪽에 있는데, 괜찮아요. 그 형님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랑 가치관이 좀 안 맞고 있어. 그렇게, 네. 자, 여기 보실게요. 6호 보면,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의원회는 뭐냐면, 뒤에서 볼 거예요. 규약을 만들어서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면, 총회라는 걸 엽니다. 총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 다 모여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투표하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투표하자. 뭐 노동조합 대표자를 뽑을 때 투표하겠죠. 투표하자 했는데 노동조합이 사이즈가 너무 커진 겁니다. 말도 안 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각
지부라고 하거든요. 밑에 있는 거를. 지부의 대표들만 모여서 대의원회를 만들자. 총회 말고 대의원회에서 하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의원회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겠죠. 꼭 총회가 아니어도 되니까. 회의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회의에 관한 대의원회, 총회 회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거고, 대표자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있겠죠. 조합비, 기타 회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 조합비 모아서 어디다 쓰는지 알아야겠죠.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은 무조건 있어야겠죠. 이건 왜? 이건 규약이잖아. 규약. 이거 규약 어떻게 변경할 건지, 해산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이 이제 뭐 끝내자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고, 12호 쟁의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 공개, 투표자 명부, 용지, 보존 열람에 관한 사항도 있어야 되고,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있어야 되고요.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 절차에 관한 사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조합원들을 규율하고 통제에 관한 사항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조합원 수 있어야 됩니까? 규약 필수적 기재사항에 없죠. 설립신고서입니다. 그렇게 섞어서 많이 나옵니다. 예. 요렇게 생각하세요. 요거를 바꾸진 않아요. 얘는 양심이 있어서 안 바꾸는데, 아까 그렇게 섞어서 내요. 필수적 기재사항의 조합원 수 하면 본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바꾸진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신고증 교부, 이거는 그것만 보세요. 앞에 거를 바꾸지 않습니다. 고용노부 장관 이런 애들 안 바꾸고 3일 1항은 3일. 접수가 되면 3일 이내 교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3일 이내 교부하는 게 원칙. 근데 2항, 3항을 제외하고니까 2항, 3항은 보완과 반려소유가 있는 겁니다. 설립 신고서를 신청했는데 봤더니 야 이거 좀 보완해야겠는데, 야 이거 좀 안 되겠다,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거 빼고는 3일 꼭 기억하세요. 3일. 2항 보시면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 기재사항의 누락으로 보여.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어서 다시 고쳐오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보완 요구한다. 20일도 알아주십시오. 보완 요구는 20일입니다. 보완 요구는 20일. 사망의 반려사유 알아두세요. 뭘 알아두냐? 1호를 알아두세요. 1호. 2조 4호 강목 1에 해당하는 아까 뭐였어요? 노동조합에 들어가면 안 되는 애들, 노동조합에 하면 안 되는 사항 있으면 뭐 반려사유입니다. 시험 되게 잘 나옵니다. 반려사유가 아닌 것 해가지고 그것도 잘 봐두십시오. 사항도 은근히 나와요. 사항. 노동조합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언제 이거예요. 반려사유 있고 뭐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립신고서 접수는 12월 1일 날 했는데 신고증을 12월 뭐 3일 이내니까 3일 날 받았어요. 노동조합 설립일 언제예요? 이때입니다. 이거 시험제 간혹 나옵니다. 간혹. 설립 신고를 접수한 때예요. 때. 신고증 교부일이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시는 신고증 교부시로 본다. 틀린 지문이죠. 그렇게. 13조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요거는 앞에 그 설립 신고랑 똑같고요. 뭘 보야 되냐면 30일 봤어요. 30일. 1항에 변경사항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 신고해야 된다. 뭐가 밑에 게 바뀌면, 설립 신고서에 대한 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 행정관청에 신고됩니다. 15일 아니고요. 3일 아니고 30일입니다. 30일. 그렇게 뭐 1월 31일까지 이런 거는 알 필요 없습니다. 안 나와요. 이런 건. 지금 느낌이 오시죠? 어떤 걸 1차에서 많이 내는지. 일자 명확한 거 냅니다. 명확한 거. 왜? 이거
이의제기 들어오면 골치 아프거든. 예, 명확한 거네요. 명확한 거. 노조법은 특히 더 명확한 걸 내요. 예, 그렇게. 노동조합의 관리 볼게요. 서류 비치는 이 서류 비치 그걸 잘 봐요. 각호를 잘 봐야 되는데 30일은 잘 안 나올 거고요. 밑에 보면 서류를 작성해서 그 주된 사람들 비치해야 된다. 요 5개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조합원 명부. 이 조합에 어떤 조합원이 있는지 꼭 알아야 되고 규약은 당연히 있는 거죠. 노동조합 필수적 요건이니까. 임원 되게 중요합니다. 성명, 주소록까지 있어요. 주소록까지 알려주세요. 주소록. 헷갈리니까 주소록. 회의록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돈과 관련된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예. 그리고 2항 3년입니다. 이거 오토야? 법제처가 오토인가? 아닌가? 두음법칙인가? 하여튼 3년. 잘 알아두세요. 이런 건 문제 잘 나옵니다. 노동조합 파트에서 7, 8개 나와요. 거의. 예. 왜냐하면 노조법은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판례에서 뭔가 결론이 너무 쉽게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잘 안 나오고, 노조법은 조문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특히 노동조합 파트. 급하면 이거라도 보세요. 노동조합 파트라도. 총회. 이것도 잘 나옵니다. 1항.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합니다. 왜냐하면 회계감사하고 헷갈리게 돼요. 얘네가. 회계감사부라고. 네, 보시면 총회는 1년 이상. 1년에 한 번. 그리고 총회 의장은 노동조합 대표자입니다. 노동조합 대표자. 생각을 해보세요. 총회는 전체 조합원이 다 모여서 하는 엄청난 행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 의장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16조 총회 의결사항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뭐랑? 규약의 필수적 지혜사항,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사항이랑 섞어가지고 잘 나와요. 자,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볼게요. 하나씩 볼게요. 재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약에 대한. 그러니까 규약에 대한 재정, 규약을 만들자. 이 규약을 어떻게 변경하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들의 총회를 거쳐서 이렇게 바꿀까요? 이렇게 제정할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 규약 적용을 누가 받나요? 조합원이 받잖아. 내가 받을 조항에, 내가 받을 규정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2호는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규약이 있어야겠죠? 얘를 내보내고, 그리고 중요한 거 나왔죠. 단체협약.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돈과 관련된 건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관련된 건 잘 안 틀립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예산, 결산, 기금의 설치, 관리 처분, 연합단체 설립, 가입 또는 탈퇴, 합병 분할 해산, 요거 알아두세요. 총회 의결사항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총회 의결사항, 규약의 필수적 지혜사항에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하면 틀린 거예요. 조직 형태 변경은 뭐냐면 우리가 기업별 노조에서 노조가 많아지니까 싹 합쳐서 뭐 산업별 노조로 만들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건 뭘로 통한다? 규약으로 정하는 규약으로.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한다. 규약의 필수적 지혜사항이 아니고. 기타 중요한 사항은 뭐 필요 없고요. 2항 3항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기 밭이에요, 밭.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입니다.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그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재적조합원 중에 재적조합 100명이면 51명 출석하면 오케이. 그 중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출석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만 이거 잘 알아두세요. 3가지. 규약의 재정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뭐다? 조금 심각하죠. 규약의 재정 변경 엄청 어려운 거고, 누군가를 내보내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우리 노동조합 자체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건 더 살벌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뭐다? 재적조합원 과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정말 잘 나옵니다. 정말. 뒤에 거 3분의 2 이상. 그거를 잘 봐주세요.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3화 출석조합원 과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2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 투표 실시 다수 찬성을 받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모든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입니다, 여러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예요. 그렇게. 17조 보시면 대의원에 나와 있죠. 대의원에는 굵은 거 잘 봐주세요. 규약으로 정하는 겁니다. 규약에 총회 가름해서 대의원에 두겠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단체 협약으로 총회에 가름할 대의원을 둘 수 있다. 말이 되나요? 일단 틀린 말이지만 말도 안 되는 게 규약은 누구 거예요? 노동조합 겁니다. 단체 협약은 사용자, 기업하고 노동조합하고 체결해서 이렇게 하자고 합의한 문서고, 규약으로 총회 대의원에 당연히 하는 거고, 단체 협약 껴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당연히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입니다. 사항 좀 알아두십시오. 임기는 3년입니다. 3년. 네. 그렇게. 18조는 이렇게 알아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읽을 때 굵은 거 잘 보시면서. 자, 임시총회는 뭐냐면, 총회는 언제 한 번?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인데 갑자기 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갑자기 1년에 한 번에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1번 뭐예요? 노동조합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소집하겠죠. 근데 요건이 있겠지. 그 요건을 적어 놓은 거예요. 요것도 좀 잘 나와요, 생각보다. 2랑 보시면 노동조합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할 때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을 할 수 있죠. 2항은 뭐냐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인데 노동조합 대표자가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뭐야 이거? 모른 척. 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 요구하면 노동조합 대표자는 총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하면. 그리고 사망도 잘 나오는데, 주체가 누구예요? 1, 2항은 노동조합 대표자인데 3항은 행정관청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노동조합 대표자가 고의, 기피, 혜택,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게 아니고, 소집권자 없고 고의, 기피 하는 애들 강제로 하는 건 누구다? 국가다, 국가. 행정관청입니다. 3항은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혜택하고 있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3분의 1이 해가지고 회의에 부의해서 해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안 하고 버틸 때 행정관청이, 요것도 알아주세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 의결이 있는 때 지체 없이 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된다. 15일도 알아주세요. 15일은 잘 안 틀리는데 10일하고 많이 바꿔냅니다, 가끔. 사항도 15일이에요, 어차피. 자, 사항은 뭐냐면 아예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지명을 안 한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도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 불사를 제시하고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를 하면 행정관청이 15일 이내에 지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망사항, 고의 기피나 혜택, 그리고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는 누가 주체야? 행정관청이 주체입니다. 이거 엄청 많이 바꿔내요. 노동조합 대표자하고. 엄청 헷갈리니까. 잘 알아두시고. 15일, 10일로 잘 바꿔서 냅니다. 소집의 절차는 7일 알아두세요. 7일.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할 때 당연히 사람들한테 알려야겠죠.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공고하고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결권의 특례는 이 사람을 해임해야 된다 해서 올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 당연히 표결권 없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보시면 되고.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나 이런 시정명령, 이거는 가볍게 읽고 넘어가세요. 이거는 딱히 나올 게 없고. 임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볼게요. 22조. 이것도 딱히 틀린 문제로 내기가 좀 힘들고요. 23조 보세요. 23조 2항 노동조 임원입니다. 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데 몇 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3년입니다. 3년. 2년이 아니고 2년으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2년으로. 아니면 1년으로 나오던가 총회 개최일이랑 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조금 쉬셨다가 근로시간 면제부터는 조금 다시 볼게요. 요것도 시험지 잘 나와요. 네.